여러분 추억 속에 있는 로봇 캐릭터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실까요?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마징가 제트 혹은 태권브이. 디지털 촬영 기법이 발전하면서 영화 속 로봇의 활약은 참 눈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스크린 밖 현실 로봇의 활약상이 더 눈부십니다. 현대차 그룹이 사람을 쏙 빼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두 번째 작품을 출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들었습니다. 1세대 로봇 이름이 아틀라스였죠. 이번 2세대 로봇의 이름은 올 뉴 아틀라스입니다. 누가 현대차 아니랄까 봐. 아반떼 다음 올 뉴 아반떼처럼 딱 현대식 네이밍입니다. 아마 다음에 나올 3세대 로봇의 이름은 아틀라스 XG 아닐까요? 그러면 이번 올 뉴 아틀라스, 정말 이름처럼 모든 게 새로워졌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아틀라스는 주특기가 공중돌기, 뛰고 구르고 공중제비하고 동작 하나는 기가 막히게 현란했습니다. 공장에서, 가정에서 쓴다는데 굳이 저런 스펙이 필요할까? 이거 너무 오버 스펙 아니야? 말들이 많았어요. 자, 이번 신작 올 뉴 아틀라스 한번 볼게요. 공개된 영상 첫 장면은 로봇이 바닥에 완전히 누워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더니 매우 기괴한 동작으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좀비 같죠? 이 대퇴부 고관절이 360도 돌아가면서 온전히 모터의 힘만으로 일어섭니다. 유사시에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될 테니 이 로봇의 기본 덕목, 이 자율에 매우 충실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는 이 로봇을 어디에 쓸 것인가? 기존의 아틀라스는 사실 묘기만 잘했지 어디 가서 돈 벌어왔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잖아요. 명확한 매출처가 없다 보니 이 제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현대차 발표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차세대 공장에서 테스트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의미겠죠. 자, 우리 정비의 기본 원칙 있잖아요. 닭, 조기,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이런 거 다 한다는 얘기인가? 이 아틀라스의 특징들을 보면 대략 할 수 있는 그 업무 영역이 나옵니다. 일단 목, 어깨, 허리, 대퇴부 고관절 등에서 회전 반경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물건을 옮기고 장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손가락도 사람처럼 이 5개가 아닌 두꺼운 손가락 3개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물건을 집어 올리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뉴 아틀라스는 모터식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아틀라스는 유압식이라고 해서 이 기름을 넣어서 그 압력으로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물건에 짱짱하게 잘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유압식 로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뉴 아틀라스가 얼마나 좀 물건을 잘 옮기고 장착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하게 되는 거냐?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대차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어이, 김씨,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로봇 새로 구했어. 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당장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예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벌써부터 인터넷 게시판 시끄럽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금속 노조 산하인데 금속으로 된 이 로봇이야말로 레알, 진정한 금속 노조 아니냐,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이 로봇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는 바로 이 사람의 한마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죠.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 테슬라의 머스크 CEO도 미래는 로봇이 주도할 거라고 했고요. 이미 요리나 서빙 같은 단순 노동은 알아서 척척인데 이 로봇이 AI 또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이 된다면 이 간병 같은 이런 감정 노동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모빌리티의 주역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충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불을 붙인 건 바로 머스크, 테슬라 CEO였습니다. 2022년 공개된 테슬라 봇 옵티머스 기억하시죠? 이 옵티머스는 현대차의 올 뉴 아틀라스의 등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말 현대차가 머스크에 제대로 한 방 날린 걸까요? 아직은 둘 다 시제품이라서 정확한 성능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동작의 유연함이라든지 하체 동작의 유연성 같은 거는 전통 있는 아틀라스가 우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잠시 보실까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달걀을 집는 장면입니다. 자,
이 달걀을 잡는다는 것, 진짜 정밀하게 센싱을 한다라는 의미죠. 나는 이렇게 약한 힘도 느낄 수 있어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머스크의 철저한 계산 하에 찍은 영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 테슬라 좋아하는 분들은 현대차 로봇과 비교하면 이런 말씀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잘하는 거 뭐야? 자율주행 기술, 풀 셀프 드라이빙 있잖아? 이거를 로봇과 접목하면 로봇이 알아서 인식하고 피해가고 짚고 서고 다 할 텐데 너네 이거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AI 못하잖아. 우리는 이 도조 시스템 넣어주면 이 로봇이 글도 쓰고 말도 할 텐데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평가하실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기대처럼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걸 떠올려 보면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 누가 또 선두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른 시장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도 로봇의 가격과 양산 능력이 성패를 좌우할 거예요. 이 로봇의 대량 생산과 상용화, 이걸 먼저 찾아낸 곳 아마존입니다. 대형 물류센터에 투입 계획을 세우고 로봇 대량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외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강력한 대항마도 등장합니다. 이 피규어 AI라는 회사인데요. 최근 675밀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 정도죠. 2년 된 스타트업이었는데 그것도 시리즈 B단계에서 이 정도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투자했나 보니까 엔비디아, 인텔, 오픈 AI,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줄줄이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LG 이노텍과 삼성전자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과연 이 시장에서 제2의 엔비디아가 나올 것인가? 내가 엔비디아는 놓쳤지만 이 두 번째 기후는 놓칠 수 없다 하는 분들, 자, 이 로봇을 투자 관점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 로봇 시장의 성장은 필연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이 로봇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주목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자, 로봇 부품이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로봇의 관절을 대신하는 감속기, 또 관절 마디마디 들어가는 서브모터, 이걸 보통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어기,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거나 이 내재화를 통한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물류나 배달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에 관심을 가져봐라 하는 의견,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o let you know, I can really shake 'em down.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가 어떻든 아직은 실생활에 로봇이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밸류를 한다는 게 약간은 오버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지만요. 적어도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로봇이 인간의 지능과 신체 능력을 뛰어넘는 게 확실해진 지금, 과연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투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한방이었습니다.